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눈앞에 두고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 태양절에 과연 김정은이 도발을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그 북한 외무성이 발표를 했는데 예. 한반도 현재 상황이 악순환 상태다. 그리고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최고사령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예. 언제든 가능하겠다. 그리고 미 선제 타격을 팔짱 끼고 두고만 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유의미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이미 노동신문에서요. 뭐 미국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바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절대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근데 시기적으로 예. 명시했던 15일인 전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고사령부가 이제 정한 일정 이 성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는 것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하겠다라고만 먹으면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15일 날 딱 반드시 이제 결행을 한다라는 의미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은요. 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은 결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설사 15일 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게 자기네들의 전체적인 시간 예정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건 아니다라는 이 뉘앙스죠. 그러겠네요. 예. 그런데 미국은 또 북한 핵실험 감행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재래식 무기를 활용해서 또 선제 타격을 할 그래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 언론을 위주로 나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핵실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재래 타격을 이용해서 시리아에서 보여줬던 바와 네. 같이 예.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시리아하고 북한의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틀려요. 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반격의 가능성이 그렇게 적지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호크를 이용한 원거리 타격만 가지고 충분히 군사적인 응징이나 경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가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미 본토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경우가 분명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미 언론들이 얘기한 건 다분히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타격을 할 때의 그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선제적인 군사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지상군에서부터 대비 태세 자체가 강화가 먼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선제 타격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예방 타격이라는 말이 맞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자,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긴급 타격이 있습니다. 이게 네.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예요. 누가 봐도 상대가 나를 공격할 징후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긴급 선제 타격이고요. 먼저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상대방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미래에는 이게 나를 겨눌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상대방이 어느 시기에 나를 먼저 때릴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화근을 없애는 의미에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일단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다분히 프리벤티브. 예, 프리벤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 소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보니까 다만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미국의 공격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는데 네.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걸 동의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일단은 예. 이 대부분의 선제 타격은 그 정당성 여부에서요. 그렇죠. 모든 수단을 다 소진했고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 쓰여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동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 남북한이 직접 군사분 계선을 맞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분히 조금 더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의 반격이라든가 또 다른 추가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완전한 전력을 구비한 다음에 하자든가 예. 아니면 조금 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자라는 얘기가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예측이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맞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차 의원님 태양절 앞두고 물론 예측이 어려운 집단이긴 합니다만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감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네. 태양절 앞두고 어떤 형태의 도발 아니면 뭐 열병식만 거창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실까요? 말씀드리면요. 네. 그동안 했던 것처럼 스커드 개량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개발돼 있는 미사일들의 위력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요. 예.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낮다.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만약에 6차 핵실험을 진짜 할 거라면 4월 15일 날 그런 성명 예고하지 내지를 없이 않았을 그냥. 거예요. 예.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국 걸려 있는 게 미국하고 이 북한 간에 서로 지금 째려보기 싸움이에요.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을 취했을 때 위험성은 양쪽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핵실험하게 되면 만에 하나 지금 북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미국 행정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네. 얼러틀지 모른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지금 그냥 언어적인 위협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정말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분명히 할 수가 있거든요.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한국의 선거 기간이잖아요. 예.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더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는 쪽으로 한국 정부의 방향이 그렇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만약에 북한이 충분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면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가정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네 일정대로 정말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면 오히려 한미가 지금 적절한 정책 조정을 할 수 없는 시기. 금년 완전히 1월 달이라든가 트럼프 취임 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한국의 새 정부가 취임을 하고 네. 거기서 한미 간의 이견이 발생했는 그 시기가 오히려 가장 적절한 시기거든요. 4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최적기가 아닐 수가 그러겠네요. 있다는 그러니까 네. 대선을 앞두고 반북 정서를 높일 만한 일을 스스로 할 일은 많지 않겠다. 예, 이렇게 그리고 좀 또 보시는 하나는 이제 거죠? 김정은 정권의 특성이 한국 국내 정치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 문제를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그렇겠네요. 태도를 취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뭐 미국이 지금 북한 핵실험 감행이 임박했다는 확신 들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우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렇군요. 시리아에는 실제로 비핵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폭탄을 투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이 그 시리아가 지금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GBU 43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어떤 무기예요? 모아부입니다. 이게? Mother of all bombs예요. 어. 이 무기가 기존의 데이지 커터라고 얘기하는 무기를 개량한 건데요. 과거에 미국이 이 걸프전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프전에서 이 데이지 커터, 이 모아부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오히려 예. 이걸 썼을 때 영국군 정찰병이 날리는 한마디로 그 위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미국이 핵무기 쓴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재래 무기지만 그만큼 그 살상력이라든가 위력을 네 가지고 그렇죠. 있군요. 웬만한 핵폭탄 못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북 경고용이라고 저희가 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다분히 그러니까 데이지 커터까지 그러니까 모아브까지 사용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냥 공군력 가지고 일정 지원 조금 타격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 핵무기로도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한반도에 만약에 뭐 북한 쪽에 투하가 된다. 네. 이러면은 상당한 피해를 예상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경 2, 3km 내에 있는 예. 모든 생물체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화염 때문에 타 죽거나 아니면 모든 산소를 빨아들이거든요. 질식해서 죽거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도 그렇고 일본 도쿄 등의 상황을 종합을 해봤더니만 각국의 정보 분석관들이 이미 대거 한국으로 들어와 있거나 곧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네.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정보 분석가들이 온 이유 자체도 지금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정책 여부가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의 바로미터기도 하거든요. 예.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것만큼 참 재미있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의 대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차기 정부가 어떤 좀 외교 정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벌써 지금 선제 타격 얘기도 나오고 있는 예. 만큼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정확한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가 공통으로 어떤 것까지를 위협으로 보느냐. 뭐 지금 정치권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미가 북한 핵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협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럼 우리가 쓸 수단 다 써봤냐.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일치하느냐. 세 번째, 그럼 어느 시기에 어떤 조건이 성립을 하면 정말 북한을 기존과는 다르게 군사적인 조치까지를 포함해서 거칠게 다룰 거냐. 또 정반대로 북한이 어떤 조치까지를 취하면 이제는 조금 매를 거두고 이 대화까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네. 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행정부 간 일종의 미스매치라고 하죠. 왠지 성향이 안 맞는 예. 또 한 번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할 경우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당히 좋지 않은 파급 영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수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